국내 굴지 대기업 계열 방송사에 드라마 PD로 입사했던 한 젊은 PD가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이 젊은 PD의 어머니가 아들이 입사하고 일했던 방송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한빛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한빛 밥 먹어라 하며 방문을 열다가 주저앉곤 합니다. 지난해 종영한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의 자살을 둘러싼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CJ ENM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비 PD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PD의 노트북과 SNS 등에 남은 근무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해본 이 PD의 업무 강도는 말 그대로 살인적이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조연출로 일한 55일간 온전히 쉰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연출 업무 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외주업체 뒷정리도 모두 이 PD가 떠맡았습니다. 이 PD가 남긴 유서엔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마음고생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월급을 쪼개 세월호 4.16 연대나 KTX 해직 승무원 단체에 기부를 했을 정도로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에 관심을 가져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드라마 혼술남녀도 공시생 등 이른바 이 시대의 아픈 청춘들을 어루만져주는 줄거리의 드라마였습니다. 밤을 새고 끼니도 챙겨 먹지 못한 채 일하는 청년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송을 만든다며 그 뒤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관행을 한빛은 무척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한빛과 같은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믿을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유가족들은 사측의 사과와 정확한 근무 실태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엔 다시 한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고 이한비 PD의 근태 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PD의 제작 환경이 타 프로그램과 대비할 때 근무 강도가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니었다는 등 한마디로 사측은 책임이 없고 이 PD가 나약해서 그런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 이한비 PD의 동생 한솔 씨가 지난 17일 형의 사연을 SNS에 올리며 알려줬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는 CJ ENM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 근로감독이 나설 방침입니다. 입사 9개월밖에 안 된 젊은 조연출의 죽음. 이한비 PD의 시신이 발견된 날은 이 PD의 데뷔작이자 유작이 된 드라마 혼술남녀의 종영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법률방송 뉴스 박가영입니다. 유명 드라마 조연출로 활동했던 젊은 PD가 입사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고 이한빛 PD, 그 대책위라는 게 꾸려진 모양인데 대책위에서 이한빛 PD가 촬영 기간인 55일간 이틀 쉬면서 쪽잠 근무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55일 근무하면서 이틀 쉰 거는 근무 환경이 좀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원이라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특히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주말에 이틀 동안은 쉬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현실이 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드라마 제작 업계는 굉장히 그런 근로 환경이 열악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노동 강도가 이렇게 세다 보니까 하루에 3-4시간 쪽잠을 자면서 버티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디졸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졸브요? 보통 디졸브라고 하면 방송 용어로 뭐 편집할 때 앞 화면이랑 뒷 화면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거, 뭐 이런 걸 디졸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잠자는 것도 디졸브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요? 예,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용어를 빗대서 잠깐 좋은 상태에서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나니까 다음 날로 날이 샜다. 이런 상황을 디졸브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날이 새버린 상황, 이런 열악한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어제랑 오늘 이게 디졸브 됐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한빛 PD는 그래도 정규직 사원이었다고 하는데 뭐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튼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한빛 PD 드라마의 뭐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유독 심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한빛 PD한테 뭐 특별한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 작년에 이 TVN에서 방영된 혼술 남녀는 7월부터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총 분량이 16회 분량이었는데 이 중 절반을 사전 제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8월 12일쯤에 갑자기 책임 PD가 계약했던 외주업체를 대거 교체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7일부터 다시 촬영이 재개가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조연출이었던 이한비 PD가 그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거나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환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한비 PD는 대학 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쥐어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참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첫 직장인데 고 이한빛 PD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소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젊은 PD가 정작 자신이 정규직 PD가 돼서 비정규직의 그 뭐 비합리적인 업계 관행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착취를 뭐 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대책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유서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대책위의 전진희 국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유서에서의 내용에서 보면은요, 네. 한비님이 괴로워하셨던 지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비님이 자기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그리고 노동착취를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에 대한 괴로움, 그것이 경멸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경멸했던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멸했던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웠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CJ ENM은 뭐라는가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한비 PD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지난해 10월 26일입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언론 취재를 오히려 피하면서 CJ ENM 측에 이런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측은 이한비 PD의 근태 불량을 거론하면서까지 사측에 오히려 피해가 발생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특히 지난해 12월 27일자로 CJ ENM 측에서 보내온 서면 질의서 회신 내용에는 이한비 PD의 제작 환경이 타 프로그램과 대비했을 때 그렇게 근무 강도가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면 이쪽 업계가 원래 그런데 이 PD가 적응을 좀 잘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CJ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대책위까지 꾸려서 이한비 PD가 사망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4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이 사건을 대중 앞에 알리기 시작했고 CJ ENM 측은 다시 한번 사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당사 및 임직원들은 경찰과 공적인 관련 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또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질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CJ ENM 관계자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사실 해석하는 그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더 제3자라든지 공기관을 통해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진상규명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뭐 CJ도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든 어디든 뭐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예, CJ ENM의 바람대로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CJ ENM 측에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렇게 CJ ENM 측에 내사를 착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일 뿐더러 또 드라마 제작업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근로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태를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근데 정말 궁금한데 이게 뭐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나 책임이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런 콘텐츠 제작 업계의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주 기준으로 12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 대해서는 현행법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특례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단순 산수를 해봐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55일간 일하면서 이틀 쉬었다. 이거면
뭐 이러면 이거 특례법도 위반한 거 아닌가요? 예, 대책위 측에서는 CJ E&M이 이 특례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계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2011년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방송업계 종사자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요. 그때 특임근로 계약서 정책 공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 법률 대리인 김동현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방송업계 종사자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예상하는 바대로 뭐 초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차별이라든지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 공고로 뭐 표준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노동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뭐 마련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정책 공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6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정책 공고들이 사실상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저희가 고 이한비 PD에게는 이한솔 씨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군인인데요. 지난 18일 날 기자 간담회를 또 마치고 1인 시위까지 마친 뒤 지금은 군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한솔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죽어야지만 또 바꾸고 죽었는데도 바꾸지 않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방송업계 문제라든지 노동 착취 문제 등이 또 형의 메시지나 그런 아픔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맥락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죽어야지만 바꾸고 죽었는데도 바꾸지 않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동생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형의 죽음을 두고 이런 말을 해야 하는 동생의 심정이 어떨지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후속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